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7월 9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은 7월 넷째 주까지의 암호화폐의 주요 일정과 호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헤데라 해시 그래프의 메인넷 업그레이드 소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카바14 메인넷 업그레이드 소식과 더불어서 카바 네트워크에서 테더의 발행 소식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최근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다다른 리플의 2분기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바이누의 레이어2 프로토콜인 시바리움의 출시 일정 소식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헤데라 해시 그래프입니다. 헤데라는 다양한 DApp들이 탄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헤데라는 해시그래프라는 독점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적은 양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데라의 DApp은 누구나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지만 코드와 정책은 기업과 그룹이 결정하고 감독합니다. 노드는 구글, IBM, LG 등을 포함하는 39개 기업으로 구성된 헤데라 거버닝 카운슬의 구성원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노드 수를 39개 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빠른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헤데라 코인은 헤데라의 메인넷 코인으로서 헤데라 DApp 생태계와 P2P 거래를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헤데라가 한국 시간으로 7월 12일 새벽 1시에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진행될 메인넷 업그레이드의 버전은 0.39로서 업그레이드는 1시간 뒤인 새벽 2시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메인넷에서 변경되는 가장 큰 사항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과 관련된 수정사항입니다. 헤데라는 올해 3월 9일에 헤데라 메인넷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악용이 되면서 해킹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60만 달러가 도난되는 큰 사고였기 때문에 헤데라의 시총이 크게 감소가 되었고, 시장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헤데라 팀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취약점을 발견하고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코드의 수정 이후 새로운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EVM과 ERC 토큰의 API 간의 악의적인 공격이 가능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코드를 수정해서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 변경점에 대해서 간략화해서 나타낸 자료입니다. 과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유자인 EOA만이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른 계정을 대신해서 헤데라 토큰 서비스인 HTS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임 호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유저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승인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변경된 방식은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은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위 호출자 권한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신의 계정을 HTS 토큰에 연결할 수 없고, 토큰 연결은 모두가 헤데라 SDK를 사용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보안의 강화로 이어지고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데라의 온체인 분석 데이터 중에 의미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헤데라의 월간 총 트랜잭션 수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1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약 3배가량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의 증가가 의미하는 부분은 헤데라 내부적인 생태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과도 같고, 생태계의 증가는 헤데라 네트워크에서 많은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헤데라의 메인넷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헤데라의 시세가 크게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카바입니다.
카바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금융 플랫폼입니다. 카바 코인을 사용해서 사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바는 코스모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코스모스의 특징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바는 플랫폼 내에서 크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바 플랫폼에서 담보 제공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USDX를 발행하는 것이고, 이를 스테이킹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랜드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바 수합을 통해서 카바 플랫폼 내에서 토큰을 수합할 수 있고, 이는 카바 플랫폼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카바 코인은 카바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카바가 한국 시간으로 7월 12일 카바 메인넷에 카바 14를 릴리즈한다고 합니다. 이번 카바 14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코스모스 생태계와 이더리움 생태계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 14는 6월 28일에 테스트넷에 적용된 이후 큰 문제 없이 가동이 되었고, 이번에 메인넷에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카바 14 업그레이드는 내부 브릿지의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부 브릿지는 잔액을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EVM 측에서 ERC20 스마트 계약을 소유하는 코스모스의 SDK 모듈입니다. 동작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코스모스에서 자산을 동결한 다음 EVM에서 ERC20의 자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번에 진행될 카바 14의 설계의 특징은 코스모스 트랜잭션을 실행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브릿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부 브릿지의 취약성을 줄이고 도난 등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카바 14의 출시를 축하하기 위해서 코스모스는 서지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카바 디파이를 통해서 코스모스를 입금할 경우 물량에 따라서 연이율이 최대 350%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산이 없는 연이율이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카바는 중요한 호재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 바로 테더와의 협업 소식이었습니다. 테더의 CTO는 확장성과 속도를 위해 설계된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카바에서 USDT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계열의 블록체인 중 최초로 USDT를 발행하게 된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하다고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코스모스와 카바 EVM D앱에 도입이 되어서 코스모스 생태계의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코스모스 생태계의 성장과 강력한 디파이 시스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리플랩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2013년에 출시된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은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보완해서 금융기관들이 관리하는 DB 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세대 블록체인입니다. 리플은 자체적인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인 ECDS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발생하거나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날 때 모든 노드에서 XRP 원장에 대한 합의를 진행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송금 거래 및 결제 처리 등을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 속도를 통해서 리플은 ODL이라는 국제 송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서비스 지역을 40여 개 시장으로 확대해서 혁신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스위프트가 가진 한계를 ODL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ODL을 이용하면 기존의 복잡한 스위프트의 과정이 단순화되어서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면 이는 리플의 ODL 시스템을 거쳐서 원화로 바뀌게 되고 수취은행으로 전달됩니다. 보내는데 5초도 걸리지 않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투명하게 누구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송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리플은 실시간 결제 및 자금 이체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리플 코인은 플랫폼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리서치 회사인 메사리에서 리플의 2분기 네트워크 및 NFT, 트랜잭션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공개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란색 음영의 시가총액부터 살펴보면 1분기 278억 달러에서 2분기는 248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0%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시가총액이 1분기에 전년 대비 60% 가까이 상승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2분기에 전분기 대비 시가총액이 10% 감소했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NFT 민팅 수량의 평균은 5,609개로 전분기 대비 약 15.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모든 NFT 트랜잭션의 유형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NFT 트랜잭션은 전분기 대비 13,800건에 비해서 15,540건으로 12%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NFT에 관심이 많이 하락한 가운데 리플레저에서 발행되는 NFT의 성장은 큰 의미를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NFT의 트랜잭션의 유형을 상세히 살펴보면 NFT 크릿 오퍼가 일일 호출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면서 가장 큰 유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트랜잭션의 유형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크릿 오퍼의 도미넌스가 50.4%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릿 오퍼가 모든 트랜잭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이고 이외에도 민팅과 소각의 트랜잭션에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160만 개의 NFT가 XLS21 표준에 의해서 발행이 되었고 NFT의 총 판매량은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처럼 리플 레저도 소각 시스템이 구현이 된다면 리플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활동 지표인 트랜잭션의 수량과 일일 활성 주소 수가 전분기 대비 11.9%, 17.6%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NFT의 활동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부분이다 보니 좋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으로 인한 이슈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과 활성 주소 수가 높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존 디트는 SEC와의 소송이 9월달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SEC와의 약식 판결 결과에 따라서 리플의 시세는 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메사리에서 보고한 2분기 주요 성과는 투자에 있어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는 익명의 개발자인 료시에 의해서 2020년 8월에 출시한 밈코인으로서 총 수량은 1000조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시바견을 모티브로 해서 100% 커뮤니티 주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시바이누는 코인 분배에 있어서 탈중앙화를 이뤄냈으며 거대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른 생태계 확장을 이어왔습니다.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ERC20 토큰으로서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바이누가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코인 분배의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시바스왑과 도기다오와 같은 다른 생태계 프로젝트를 출시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처의 증가는 시바이누 코인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바리움은 시바이누의 레이어2 프로토콜입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안전하고 분산된 블록체인이지만 주요 단점으로 낮은 확장성과 처리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바리움이라는 레이어2 프로토콜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는 시바이누 생태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시바이누 팀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의 수석 개발자인 사토시 쿠사마가 트위터를 통해서 시바리움의 공식 출시 일정을 알렸습니다. 그는 8월 15일과 16일에 걸쳐서 진행될 블록체인 퓨처 컨퍼런스에서 시바리움이 출시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쿠사마와 시바리움 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밝혔고, 암호화폐 주요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바리움이 출시가 될 경우 생태계의 증가와 더불어서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시바이누 소각의 증가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민코인으로 주목받았던 시바이누의 성장은 큰 시세의 상승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